네, 안녕하십니까. 임도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중요한 내용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정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조정 구간을 끝내고 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제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한 이제 변곡점이 좀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자, 두 가지로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부진이 좀 하방 압력을 가속화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이 뉴스켈 파워사도 주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여파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슈에 대한 공백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 가스터빈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마누가 프로젝트, 이것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가 6만원대 구간에서 9만원대까지 순식간에 좀 올라왔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은 자, 일단 이 가스터빈 그리고 이 마누가 프로젝트 이후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없는 이 공백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공백기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을 올릴 수 있는 예상 호재들이 있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방 리스크만 커지는 이슈에 대한 소멸 단계로 들어가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자, 앞으로 호재들이 자, 언제 발표가 될지 예상 일자와 함께,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저희 진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진짜 구독자분들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이번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 구간 우리에게 정말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 비중을 얼마 넣지 못했던 구독자분들 추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주가를 6만원대에서 잡지 못하셨던 분들 정말 좋은 신규의 매수 타점이 올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면, 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업 내에서 그냥 실적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죠. 자, 이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초의 수주 목표액이 자, 10조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수주 금액 자체가 13조 그리고 14조까지 연말까지 예측이 되거든요. 자, 이를 통해서 이 수주 잔고가 올라가게 되면 실적에 대한 개선폭은 확실하게 나오는 게 결국에 이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3분기에 시장의 기대감을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느냐? 자, 결국에 지금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이 장기 성과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비용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에 이 시장 기대감을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실적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YY 기준으로 20% 이상 증가한 지금 1,300억 원을 기록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자, 시장에서 기대감이 조금 높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단순히 원전뿐만 아니고 이 가스터빈까지 이제 추가됐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번 이 조정 구간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10만원 이상으로 순식간에 이제 올려놓을 수 있는 트리거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 보셔야겠죠. 자, 저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SMR 관련된 이 선수주 내용. 자, 이 내용이 지금 연말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선수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관 투자자들도 선수주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번에 4분기 그리고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는 수주 물량이 기존에 이제 시장 전망치로는 한 12기 정도의 기자재 수주를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러한 내용이 24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자,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감이 12기에 대한 선수주 물량인데, 자, 여기서 만약에 24기에 대한 선수주 물량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가를 급반등시킬 수 있는, 급상승시킬 수 있는 이 트리거가 작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선수주 내용이 언제 나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지금 아마존이 이 SMR 관련해서 설비 계획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이 워싱턴주 근처에 지금 에너지 설비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불과 몇 달 전 기사 내용 보시게 되면 아마존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SMR 관련된 이 시차를 나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1월달, 12월달 이 아마존발 선수주 내용이 저는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 언제 시기에 발표될지 자, 예상일자 제가 오늘 모두 좀 안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이 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 이 가스터빈의 전 세계 공급을 담당했던 자, 세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가 무엇이냐면 이 버노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멘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미쓰비시. 사실 이 세 기업들이 전 세계의 가스터빈을 독점하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자,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이 30년도 인도 물량까지 지금 수주가 꽉 찼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남은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 관련해서 바로 내년부터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빅테크들에서 앞으로의 수주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남은 가스터빈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수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멘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는 트리거도 또 작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가스터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이 SMR 관련해서 생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연간 20기에서 30기 정도의 이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자, 이렇게 기업 내에서 캐파를 만든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고객사의 수요를 확보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생산 능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기업 내에서 아무런 임의적으로 이렇게 능력을 만들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사들과의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SMR 관련된 선수주 내용은 11월 달, 12월 달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27년 그리고 28년, 29년 이렇게 인도 물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SMR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된 추가 수주 모멘텀 그리고 신규 수주 모멘텀이 이제 11월 그리고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말 좀 기억해 보셔야 되고 이렇게 이 내용들이 발표되기 전에 현재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왜 기회인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SMR 관련해서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해서 그리고 기존 원전 관련해서 자, 관련 내용들이 언제 발표가 될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우리가 예상 시기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도 어느 시기 정도가 되면 마무리되겠구나라고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까지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예상 일정, 일자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자, 저희 진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 정보까지 제가 좀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 안내 드리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실수록 제가 좋은 내용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강력한 호재에 대해서 자,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 드리면서 이 객관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예상 일자들 그리고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료집으로 총 정리해 왔습니다. 자, 현재 이 자료집에는 자, 호재 예상 일자 지금 SMR 관련해서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해서 그리고 기존 원전 관련해서 자,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 목표가를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는지 자, 그리고 현재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자, 각 평균 단가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자, 제가 정말 상세하게 좀 총 정리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수주 잔고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 대한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내용들이 어느 시기쯤에 좀 나올 수 있는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 주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내용들 위주로 초보자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상세하게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자, 이 8에서 9페이지 그리고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예상 호재뿐만 아니라 어느 시기쯤에 어떻게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상세하게 좀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 자료집 내용 저장하셨다가 꾸준하게 확인하신다면 우리가 최종 목표가를 측정해 보실 수 있는 근거를 좀 확실하게 전 잡을 수 있다라고 자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이 두산이라고 자, 종목명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당연히 100% 무료로 이 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자, 거기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거기에 두산이라고 작성하셔서 보내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정말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죠. 이 중요한 내용들 나왔을 때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목표가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까지 입장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일단 이 자료집이랑 그리고 소통방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료집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소통방까지 들어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까지 입장해 보시면 되니까 편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말 중요한 이 정보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AI 시대에 정말 주식으로 인생을 역전하시는 분들 많죠.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시대가 변할 때 항상 인생을 바꿀 종목이 탄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단타나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수백 프로, 수천 프로가 이상 올라가는 이 종목을 바닥에서부터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단타나 스윙 투자의 시간을 크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히려 이 본업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주식의 마음을 졸이면서 투자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템버거, 즉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핵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엔비디아의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뭐겠습니까? 바로 이 HBM이죠.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이 HBM을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납품해 왔죠. 자,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 HBM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템버거, 즉 1000% 이상의 종목들이 탄생했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1500% 이상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1300%,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1000%가 넘게 터졌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HBM4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단순한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 템버거가 탄생하느냐? 바로 삼성전자 HBM 협력사 중에서 템버거가 탄생할 겁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의 HBM이 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지금 HBM4까지 납품을 앞두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많은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첫 번째 이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패키징 부분의 최대 협력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HBM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증가, 이 패키징이 핵심적인 기술이거든요. 이 패키징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깐 핵심적인 내용 설명드리자면 지금 HBM4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기술력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냐? 자, 바로 이렇게 적층하는 기술력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병렬로 D램을 이제 구성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AI 관련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 병렬의 구조가 너무나 느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BM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기술력이 주목을 받았느냐? 자, 바로 이렇게 이 적층하는 기술력, 쉽게 말해서 이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적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엘리베이터를 6층으로 설계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12층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적층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 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이 바로 이 적층 기술력에 있어서 바로 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템버거의 탄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실적이 매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기업이 올해 50% 이상 작년 대비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가 아니라 이 50%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보여줄수록 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내년 정도 가게 되면 130% 이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이 수백 프로, 1000%가 넘게 올라가려고 하면 어찌됐던 자, 주도해 주는 세력들이 있어야겠죠. 자, 근데 이 세력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이 낮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력들도 결국에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면서 이 기술력까지 확보하고 있는,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자, 여태 템버거가 탄생을 했고 앞으로도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긴 조정이 나왔었는데 자, 이 조정이 왜 나왔습니까? 결국에 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흐름을 못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연말부터 본격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 통과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을 잡아주었고,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 강한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템버거 예상 종목에 대해서 분석 자료집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자료집에는 현재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제가 설정을 해왔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자, 구독자분들 단순히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자, 지금 이 투자 포인트, 자,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넣어왔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수백 프로, 1000% 이상 올라갈 때, 자, 매일 양봉만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텐데,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면, 자,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수백 프로, 수천 프로가 아니라 단순히 20에서 30% 적은 수익밖에 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어디까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흐름을 체크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담아왔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꼭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집을 통해서 좀 만들었던 이유가, 저도 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모멘텀들을 보면서 결국에 제대로 된 예상 포인트를 모르게 된다면 결국에 이 종목을 알더라도 이 큰 수익이 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채널의 성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무료로 보내드려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저희의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분석 자료집, 자, 아무런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자,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거기에 급등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보내기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접수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템버거 예상 종목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꼭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이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